미래를 예언하기보다 원가와 병목을 바꿔 미래를 설계해온 시스템형 기업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 시리즈 제1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미래를 맞히나?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전에 전기차를 밀었고, 재사용 로켓이 상식이 되기 전에 로켓을 다시 쓰겠다고 했고, 위성 인터넷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 위성망을 깔겠다고 했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람이 하던 클릭을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시대를 말했으니 그는 흔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미지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하는 일은 예언이 아니라 설계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찍어서 맞히는 게 아니라 원가와 병목을 바꿔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병목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병목을 실제로 줄이거나 없애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상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머스크식 사고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유행을 맞추려 하지 말고 비싸서 막힌 곳을 찾아라. 그 막힘을 싸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풀어라. 그러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병목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모두가 원하지만 너무 비싸거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번거로워서 못하는 지점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더 싸고 더 좋은 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하나가 막힙니다. 생산이 느리다든지 재료가 비싸다든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든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규제가 복잡하다든지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간다든지 품질이 들쭉날쭉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병목입니다. 머스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대체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기술로 풀 수 있는가? 공정으로 풀 수 있는가? 구조를 바꾸면 풀리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미래의 방향은 예측이 아니라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목이 풀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럴듯한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싸고 더 편한 쪽으로 실제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 보통 금리나 경기 같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만 머스크의 세계관에서는 그보다 앞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돌기 전에 현실이 굴러가야 합니다. 현실을 굴러가게 만드는 건 물리적인 조건, 기술적인 한계, 제도적인 절차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수요가 뜨거워도 생산이 느리면 물건은 못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원해도 원재료 공급이 흔들리면 가격이 튑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전력이나 통신, 물류 같은 기반이 부족하면 확장이 막힙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인증과 허가가 너무 느리면 시장 진입이 늦어집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숙련 인력이 부족하면 품질이 흔들립니다. 결국 경제는 돈의 의지로만 움직이지 않고 현실의 제약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수요를 탓하기보다 공급을 막는 과정을 먼저 봅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요는 사실 늘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수요를 공급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곧바로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비싸면 차가 비쌉니다. 생산 라인이 부족하면 납기가 길어집니다. 원재료가 불안하면 가격이 출렁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소비자는 불안합니다. 서비스 체계가 불안하면 중고 가격도 흔들립니다.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로 뭔가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발사 비용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라면 매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해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비용을 낮추려면 결국 반복해서 쓸 수 있어야 하고 반복해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술과 공정이 필요합니다. 즉, 머스크의 미래 예측은 사실 이런 병목을 먼저 찾아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희소한 것을 풍부하게 만들면 시장이 재편된다는 관점입니다. 경제는 희소한 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희소한 것은 비싸지고 비싼 것은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희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희소는 기술과 공정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풍부함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를 더 싸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쓰게 만들려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충전소나 통신망 같은 기반이 깔려야 합니다. 셋째,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용 중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줄어들면 시장은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기존 강자에게 유리했던 규칙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희소가 풍부로 바뀌는 순간 산업에서는 대개 같은 순서가 나타납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늘고 사용자가 늘고 생태계가 생기고 표준이 재편되고 기존 강자는 품질은 지켜도 원가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무섭고 빠른 이유는 중간 과정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이 좋아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의 조건이 바뀌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기능 경쟁을 하기 전에 조건 경쟁을 합니다. 가격표를 움직이는 원가 구조, 그리고 인프라를 먼저 보려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기술의 승부는 단가 하락에서 난다입니다. 쉽게 말해, 기술은 멋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져서 이깁니다. 우리는 혁신을 말할 때 성능부터 떠올립니다.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다운 제품. 그런데 산업을 바꾸는 혁신은 대부분 성능 혁신이 아니라 단가 혁신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비싸면 틈새 시장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싸지면 대중화가 시작되고 대중화가 시작되면 기존 질서가 흔들립니다. 단가 하락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내려가면 소비자 행동이 바뀌고 기업의 투자 결정이 바뀌고 국가의 산업 전략까지 바뀝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프라가 따라오고 인프라가 따라오면 다시 단가가 내려가는 자기 강화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집요하게 제조와 공정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가 하락은 연구실에서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 하락은 공장에서 완성됩니다. 결국 아이디어보다 더 큰 힘은 반복 생산에 있습니다. 반복 생산이 가능해지면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많이 만들수록 실수가 줄고 효율이 오르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반복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네 가지입니다. 표준화입니다. 다양성을 줄여 공정을 단순하게 만들면 실수가 줄고 속도가 안정됩니다. 자동화입니다. 사람 손을 줄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시간 편차와 실수를 줄여 품질과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반복하면서 공정이 개선되고 불량률이 내려갑니다. 공급망 통제입니다. 핵심 부품과 원재료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단가가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멋이 아니라 현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미래 경제 철학은 공학적이고 동시에 냉정하게 상업적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제조, 에너지,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입니다. 머스크의 세계관에서 기업은 기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교통 시스템이고 배터리와 전력망은 에너지 시스템이며 위성망은 통신 인프라입니다. 우주는 국방과 통신과 산업 기반과 연결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노동시장과 생산성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국가를 지배한다 같은 과장이 아닙니다. 미래 경제의 핵심 산업이 민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본체는 종종 인프라 병목입니다. 인재가 많아도 전력이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가 못 늘고 전력망이 불안하면 제조업이 흔들립니다. 물류와 항만과 도로가 막히면 생산과 유통이 느려집니다. 통신망과 주파수, 위성이 부족하면
데이터 경제가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규제와 인증이 느리면 산업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육 시스템이 뒤처지면 인력의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머스크의 철학은 이 모든 것을 돈의 문제 이전에 시스템의 병목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민간 혁신과 공공 시스템은 늘 긴장합니다. 민간은 속도를 원하고 공공은 안전과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민간은 효율을 원하고 공공은 책임과 합의를 요구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앞으로 10년의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정부도 시스템이면 개선 대상이라는 관점입니다. 머스크는 기업을 시스템으로 보고 공장을 시스템으로 보고 공급망을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시스템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면 측정하고 병목을 찾고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정부는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이 얽힌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 효율이 왜 미래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되는지 이 관점은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에서 병목이 되는 것들은 종종 예산 자체보다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중복 승인, 느린 조달, 낡은 정보 시스템, 데이터 표준 부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업무 분장, 성과 측정의 부재 또는 왜곡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병목은 비용을 늘리고 속도를 늦추며 결국 민간의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킵니다. 다만 정부의 효율은 언제나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효율을 정의할 수 있지만 정부는 공정성과 안전과 복지와 인권 같은 다양한 가치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화는 단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유지하면서 어떤 병목을 제거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문제입니다. 머스크식 효율의 언어가 논쟁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의 언어가 때로는 가치와 합의의 언어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와 인프라 투자 경쟁이 거세지는 시대에는 정부가 너무 느린 시스템으로 남아있을 경우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머스크의 미래 예측 능력은 재능이라기보다 검사표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대략 이런 검사표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비싼가? 왜 비싼가? 기술 때문인가? 공정 때문인가? 제도 때문인가? 그 비싼 원인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가? 그 연쇄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인가? 누가 그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고 표준을 장악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모이면 예측은 점점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전술이 있습니다. 첫째, 재사용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는 항상 비쌉니다. 다시 쓸 수 있게 되면 반복이 가능해지고 반복이 가능해지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단가가 내려가면 시장이 열립니다. 둘째, 수직 통합입니다. 핵심 부품과 공정을 남에게 맡기면 속도와 가격과 품질이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을 통제하면 위험도 커지지만 구조를 설계할 힘이 생깁니다. 셋째, 표준화입니다. 다양성은 매력적이지만 생산과 운영에서는 비용을 부릅니다. 표준화는 공정을 단순화하고 품질을 안정화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넷째,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 편차와 실수를 줄여 속도와 신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글을 듣고 머스크는 대단하다로 끝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각자의 업종에서 병목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스크식 사고를 누구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파는 것의 가격표를 분해해 보십시오. 시간 비용, 구조 비용, 위험 비용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시간 비용은 사람 손이 많이 가거나 대기와 승인과 검수가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구조 비용은 도구와 설비와 시스템과 수수료 같은 것에서 커집니다. 위험 비용은 불량과 반품과 민원과 규제와 분쟁 같은 것에서 커집니다. 둘째, 고객이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못하겠다. 또는 좋아 보이는데 번거로워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지점을 찾으십시오. 그 지점이 병목입니다. 비싸다는 말은 원가가 높은 과정이 있다는 뜻이고, 번거롭다는 말은 시간과 절차가 길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 병목이 기술 병목인지 공정 병목인지 제도 병목인지 구분하십시오. 기술 병목은 성능과 정확도와 안전성의 한계입니다. 공정 병목은 생산이나 운영이 느리고 불안정한 문제입니다. 제도 병목은 인증과 허가와 규정과 내부 승인의 문제입니다. 넷째,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구조로 해결해야 하는지 나누십시오. 협상은 단가를 조금 깎거나 외주 조건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구조 해결은 표준화나 자동화나 파이프라인 재설계처럼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협상은 어느 순간 바닥을 치지만 구조 변화는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다섯째, 반복 가능한 포맷을 만드십시오. 반복이 가능해지면 학습 효과가 생기고 학습 효과는 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반드시 측정하십시오. 측정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시간, 불량률, 재작업률, 고객 이탈 구간 같은 지표를 잡아보면 병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2주 실험을 설계하십시오. 큰 혁신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병목 하나를 정하고 2주 동안 줄여보는 실험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구조가 바뀝니다. 여기서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병목을 제거하면 예측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미래를 맞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은 사실 병목을 먼저 봅니다. 경제는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약이 성장률을 결정합니다. 희소를 풍부로 바꾸는 순간 시장은 재편됩니다. 기술의 승부는 성능이 아니라 단가 하락에서 납니다. 제조와 에너지와 인프라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정부도 시스템이라면 측정과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효율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와 함께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은 재사용, 수직통합, 표준화, 자동화로 요약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당신의 업종에서 가장 큰 병목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막히는지, 원가가 막히는지, 규제가 막히는지, 인프라가 막히는지, 신뢰가 막히는지, 그 병목을 찾는 순간 앞으로의 방향은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희소한 것을 풍부하게 만들면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돈의 본질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보고 있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가격표를 움직이는 원가 공식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관심 등록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